오늘은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최재훈 대표님이 지으신 강의력이라는 책입니다. 네, 책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원격 연수로 수업의 신이라는 제목의 원격 연수를 들었어요. 최재훈 대표님의 연수를 너무 감동 있게 들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게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만큼 가독성이 엄청 높았고, 또 감동을 주고 기억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곧 교생을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중과 눈을 맞춰라 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강연장에, 즉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하고 아이 컨택을 먼저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면 모든 청중에게 질문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에게 질문을 하지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질문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강의할 때 이렇게 내가 말하면 학생들은 혹은 청중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고정관념 아니면 예측을 하고 강연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힘들었던 강의 뒤에는 이 강의를 들어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꼭 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청중은 다양하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시각적인 것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PPT나 뭐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때 훨씬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PPT에서는 너무 많은 글을 담지 말고 키워드만 제시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각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각형의 사람들,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라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를 마쳤으니까 힘찬 박수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하면서 박수로 같이 이렇게 쳐보는 거죠. 지각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꼭 필기를 해야지 뭔가 직성에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컨닝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뭔가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을 해보셨죠? 자, 그 다음에 강사에서 동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동선은 강사의 선생님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PT 뒤에 숨어 있다거나 이런 연단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수업 시연을 많이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그 컴퓨터 교탁 그 뒤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자연스럽게 강의를, 동선을 이동해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VAK 동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PT를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조금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때는 내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요. 더 한 걸음 나와서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2, 3. 여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동선을 나눠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자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간 앵커링이라는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곳에 대한 기억, 추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자, 오른쪽에 갔었을 때는 A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왔을 때는 B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에 갔었을 때는 C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 가면 그 곳에 가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지정하는 어떤 이야기를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선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처음에 강의를 딱 들어가거나 수업을 들어가면 상당히 뻘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뭐 한 사람, 뭐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은 사람, 뭐 이렇게 되게 편안한 그런 질문을 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으로 분위기를 많이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첫 질문은 항상 좀 어렵게 하고 마지막은 황당할 만큼 쉽게 해라 라는 질문의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 청중과 강사는 반복하고 따라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말을 할 때 말의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유명한 명명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수업에서 3번만 반복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복은 기억력을 높여주고요. 청중과 강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요.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를 함으로써 또 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기법이고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중이 강의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중 간에, 즉 학생들 간에 서로 친밀하는 것, 되게 수업을 할 때 좋은 소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를 시킨다거나 뭐 3, 4, 5 수다 떠는 것도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재를 봅시다 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청중입니다. 강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청중이 듣고 싶은 청중의 성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의 취향이 아니라 청중의 취향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포매트라고 해서 왜, 뭐, 어떻게, 만약에 라는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왜라는 것은 청중에게 강의의 배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일으켜서 왜 들어야 하는지를 청중에게 알려줌으로써 참여시키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는요, 강의에서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는 구체적인 기술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라는 거는요, 강의의 마지막에 만약에 이것을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상상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만약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는 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말 많이 좀 결심하고 결단하고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엄청 공감한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진정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때로는 강사 앞에 있는 사람, 선생님은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청중의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은 빨리 진도를 빼야 한다는 반응을 감지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청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람도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힘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 결국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내 삶 자체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매주 이제 우리 대학생들 수업 시연, 교재 연구법 뭐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저도 많은 대학에 강의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요. 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바라보게 되고요. 수업을 하면서 또 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진정성과 내 삶의 모습이 강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력에 대한 간단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제가 강의를 가기 전에 한 번씩 쭉 훑어보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력에 대한 책 브리핑,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